내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경고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도 밤새 잠을 잘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은 몇 년 전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일어났다. 당시 나는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의 자취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내 방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건물의 4층에 위치해 있었다. 무더운 여름밤 나는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 한 대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이상하게도 자정이 넘자 쌀쌀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았다. 기이한 기분에 사로잡힌 나는 창문을 닫고 잠들려 했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에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기운이 계속되었다.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정쯤 갑자기 방 안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다. 선풍기 바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때 창문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가자 무엇인가 창문 밖에서 나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겁에 질린 나는 커튼을 열어 젖혔다. 그러나 창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멀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만이 나를 반기고 있었다. 안도하며 창문을 닫고 다시 누웠지만 그날 밤은 거의 뜬눈으로 지새웠다. 며칠이 지나도 그 오싹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날 밤은 유난히 이상했다. 새벽 2시 즈음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불을 움켜잡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본 순간 방구석에 흐릿한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당황하여 곧바로 불을 켰다. 불이 켜지자 실루엣은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떨렸다. 도저히 혼자 있을 수 없었던 나는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에 곧바로 내 방으로 오겠다고 했다. 약 30분 후 친구가 도착했고 나는 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친구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환각을 본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친구와 나는 둘 다 똑같은 악몽을 꿨다.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덮쳐 숨이 막힐 것 같은 악몽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깨어나 숨을 고르며 그 기괴한 경험을 서로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문에는 정체 모를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이건 분명히 환상이 아니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그 방에서 벗어나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시간이 흘러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그 여름밤의 쌀쌀한 기운과 검은 실루엣은 여전히 내 기억 깊은 곳에 남아 나를 괴롭혔다. 이상한 일은 그 후로도 내 인생에 종종 나타났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것 같았지만 나는 결코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단순한 꿈인지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름밤 이후로 나는 절대 방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것뿐이다. 당신도 이 이야기를 읽었다면 아마도 다음번엔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너무 늦기 전에 주위를 돌아보아라. 그 무엇이든 세상에는 우리의 이해를 넘는 것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있는 작은 별장을 빌려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다. 이 별장은 수십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로 복층과 같은 형제들이 지어졌다고 한다. 우리 중 한 친구가 그 별장의 주인과 아는 사이라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이곳을 이용할 수 있었다. 별장은 숲에 깊이 들어가 있어 도시에선 결코 느낄 수 없는 고요함을 제공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모닥불 옆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는 불빛에 기대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중 한 명이 무서운 이야기를 제안했다. 이 이상한 집에서 뭘 또 기대해? 라는 농담을 하며 시작된 이야기였다. 이 별장은 말이야 그냥 오래된 집이 아니야. 예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그중 막내가 실종됐대. 친구 준수가 이야기를 꺼냈다. 실종? 왜? 다른 친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알 수 없지. 뭐 이웃들이며 가족 모두 경찰과 수색대를 동원했지만 결국 막내는 찾지 못했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밤마다 막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별장의 방 어디선에 숨어서 우는 것처럼. 순간 주변이 정적에 휩싸였다.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은 우리 모두를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뒤이어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 다들 잔을 들어
긴장을 풀어보려 애썼다. 더 이상한 건 그 사건 이후로도 별장을 빌린 사람들 중 몇몇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야. 밤중에 발소리, 울음소리,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소리 같은 것들. 준수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욱 신비롭게 들렸다. 시간이 흘러 자정쯤 되었을 때 우리는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기로 했다. 밖에선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에 들어서자 나는 왠지 모르게 한기가 느껴졌다. 창 쪽으로 가보니 창문이 조금 열린 채로 흔들리고 있었고 얼른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들었을까? 갑자기 어느 틈에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들리는 듯한 울먹이는 소리였다. 잠결에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았다. 친구들은 이미 모두 잠든 듯 숨소리만 들렸다. 조심스럽게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도 아무도 없었지만 창문 밖에는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천천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돌아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곧바로 친구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 그때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날 찾았어? 이 소리를 듣고 나는 멍해졌다. 조심스럽게 다시 복도를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실전처럼 느껴졌으나 단순한 환상인지 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치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사실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서 있던 나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려 현실로 돌아왔다. 텅 빈 거실에서 전화기에 불빛이 반짝였다. 메신저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장난으로 무서운 거 또 없나?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것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아침이 되자 친구들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것을 술 때문이라며 가볍게 넘어갔다. 그러나 나는 그날 느꼈던 섬뜩한 기운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별장을 떠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더 그 목소리를 들었나 귀를 기울였다. 결국 우리는 별장에서 며칠 더 머물렀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친구들은 계속해서 지난 밤의 이야기를 하며 낄낄댔지만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 나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았다. 그날 밤의 그 목소리와 그림자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것만 같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낡은 고택이 있었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버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집이라고 불렀다. 그 집을 둘러싼 기이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여졌는데 많은 사람이 실제로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며 두려워했다. 그 집은 원래 부유했던 장씨 가문의 저택이었지만 어느 날 예고 없이 가족 전원이 실종되었고 이후로 비어있게 되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가족이 원귀에게 끌려갔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저택 지하에 무언가 끔찍한 것을 숨겼다가 그 존재에 의해 사라졌다고 수군댔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젊은 탐험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중 한 무리의 젊은 대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으로 탐험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저녁이 내려앉을 무렵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고택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오래된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입구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스며나왔다. 젊은이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들은 다시 한번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눈앞에 그림자가 비틀리고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집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낡은 벽지 뒤에서 가느다란 소음이 들려왔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바닥은 마치 그들의 존재를 경고하는 듯했다. 그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으며 그녀의 손전등 불빛은 이상하게도 끝까지 닿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도 뒤따라오며 계단을 올랐다. 그러나 그들이 한층 더 올라가자마자 계단 아래서 거대한 문이 갑자기 쾅 닫히며 그들을 가두어버렸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모두가 겁에 질렸지만
한 친구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 그들은 2층을 샅샅이 뒤지며 다른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복도의 마지막 방에서 이상한 문 손잡이를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그것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윤이 나고 사람이 손길을 대지 않았을 것 같은 감촉이었다. 용기 있는 한 남학생이 그 손잡이를 돌리자 끼익하며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숨 막히는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벽에는 알 수 없는 문자와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벽 중앙에는 최근 것이라기에는 먼지가 쌓인 채로 남아 있는 옛날 가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사진 안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여 방을 돌아보던 중 돌연 방의 불빛이 사방에서 어른거리며 꺼졌다. 학생들은 당황하여 카메라 불빛을 다시 켜려고 했으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모든 기기가 먹통이 되어버렸다. 그때였다. 자신의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불빛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고군분투하던 친구들은 얼어붙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천천히 돌아본 그들이 본 것은 그 미지의 얼굴들이었으니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른 실루엣은 과거의 그 가족처럼 보였다. 먼저 기운을 차린 한 학생이 문 쪽으로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문은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다. 그때 방의 끝에서 다시 불빛이 희미하게 켜지며 그들 주위로 아무 말 없이 느릿하게 다가오는 형체가 나타났다. 긴장감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그 형체는 멈추었고 문득 익숙한 목소리로 저주와도 같은 말을 시작했다. 우리를 기억하나요? 당신들은 우리를 이곳에 두고 떠났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간을 잊고 기다려왔어요. 상황의 무게에 짓눌린 친구들은 절박한 마음에 서로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향해 외쳤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목소리를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이는 없었으나 그들의 절규는 무언가의 마음을 건드린 듯 갑작스레 모든 힘이 방을 뒤흔들었다. 어느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더 이상 그 형체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혼란으로 가득 찬 그들은 다시 문으로 다가갔고 이번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 문이 열렸다. 그들은 추격이라도 받는 듯 급히 집을 빠져나와 마침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와서야 그들은 집의 음산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고 그제야 그곳에서의 모든 일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들 중 누구도 그 집을 다시 찾아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의 모험은 그날의 기억과 함께 마무리되었고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 경험을 가슴속 한켠에 묻어놓았다. 그 집은 여전히 시골 마을 한켠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더욱더 사람의 발길이 뜸해진 채 잊힌 전설로만 남았을 뿐이었다.